단 한 번의 친절함이 제 모든 걸 빼앗았습니다. 그날 젊은 직원이 웃으며 제게 폰을 넘겼죠. 그걸 받고 5분도 안 돼. 제 통장 잔액은 0원이 됐습니다. 30년 동안 모아둔 노후 자금이 단 5분 만에 사라졌어요. 믿기지 않으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 했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각지에서 수십 명의 어르신들이 같은 방식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나 당신의 부모님도 이미 90%는 당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떻게 이런 사기꾼들이 우리를 노리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 자신과 가족을 지킬 수 있는지 정확히 알게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끄신다면 언제 어디서 당신의 통장이 텅 비워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노후 인사이드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여러분과 같은 평범한 노인일 뿐입니다. 평생 일하며 모은 돈으로 조용히 노후를 보내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집 근처 휴대폰 대리점에 들렀습니다. 요금제를 좀 더 싸게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요즘 물가가 오르니 조금이라도 아끼고 싶었죠. 대리점에 들어서자 젊은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르신, 요즘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 요금제가 나왔어요. 지금 바꾸시면 월만 원도 안 내고 쓰실 수 있어요. 그 친절한 말투와 환한 미소에 경계심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제 인생 최악의 실수가 됐어요. 그 직원은 본인 확인을 위해 제 신분증을 요구했고, 요금제 변경을 위해 제 휴대폰으로 온 인증번호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스템에 등록하기 위해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죠. 그 순간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통장 잔고를 확인했을 때 제 평생 모은 3억 원이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징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징후를 알지 못했고 그래서 당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당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이 이런 사기꾼들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자면 이런 사기꾼들은 특별히 우리 노인들을 노립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쉬운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우리는 더 이상 쉬운 표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요금제를 싸게 바꿀 수 있다기에 말 그대로 서비스를 받으러 간 겁니다. 여러분도 분명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상황이에요. 매달 나가는 통신비가 부담되어서, 혹은 자녀가 엄마, 아빠 요금제 너무 비싸니까 한번 가서 바꿔보세요 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점심 식사 후 산책 겸 동네 한 바퀴를 돌다가 휴대폰 대리점 앞을 지나게 됐죠. 창문에 붙은 현수막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효도 요금제 월 9,900원부터. 저는 그때 월 5만 원 가까이 내고 있었거든요. 당연히 관심이 갔죠. 가족들한테 용돈 타 쓰는 것도 미안한데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대리점에 들어서자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직원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세련된 정장 차림에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죠. 어서 오세요.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기 창문에 붙은 효도 요금제가 궁금해서요. 그 직원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아, 정말 잘 오셨어요. 지금 정부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 지원 정책이 있었어. 요금을 대폭 낮출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오늘까지만 하는 프로모션이랐어. 정말 운이 좋으시네요. 정부 지원이라니 더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오늘까지라니 정말 운이 좋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 직원은 제가 물어볼 틈도 주지 않고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르신께서 지금 얼마 내고 계세요? 5만 원요? 아이고, 너무 많이 내고 계셨네. 제가 오늘 9,900원으로 확 낮춰드릴게요. 게다가 첫 3개월은 무료로. 그 말에 제 마음은 이미 넘어가 있었습니다. 매달 4만 원씩 아낄 수 있다니 1년이면 거의 50만 원이잖아요. 게다가 3개월 무료라니. 정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상황이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직원은 의자를 제게 가까이 당기더니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이 혜택을 받으시려면 몇 가지 확인 절차가 필요해요. 정부 지원이다 보니 본인 확인이 엄격하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얘기였으니까요. 정부에서 주는 혜택이면 신분 확인은 기본이겠죠.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어요? 별 생각 없이 지갑에서 주민등록증을 꺼내 건넸습니다. 그런데 직원은 신분증을 받아들고 어딘가에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 제 휴대폰으로 메시지가 왔습니다. 어르신, 지금 인증번호가 오셨을 텐데요. 그거 좀 알려주시겠어요? 시스템에 등록해야 해서요. 그 순간에도 저는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은행이나 관공서에서도 늘 하는 절차니까요. 메시지를 확인하고 인증번호를 불러주었습니다. 직원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서비스 미소가 아니라 사냥감을 앞에 둔 늑대의 미소였죠. 이제 마지막으로 요금 할인을 적용하려면 결제 정보를 확인해야 해요. 혹시 통장 비밀번호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아니면 카드 비밀번호도 괜찮아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처음으로 작은 의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직원은 제 표정을 읽고 재빨리 덧붙였어요. 걱정 마세요, 어르신. 이건 시스템에 할인 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거예요. 모든 대리점에서 하는 표준 절차입니다. 저희는 공식 대리점이니까 안전해요. 그리고 그녀는 자기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정부 지원 시스템에 접속되어 있잖아요. 저희가 어떻게 사기를 치겠어요? 화면에는 정말 그럴듯한 웹사이트가 띄워져 있었습니다. 정부 로고도 있고 노인복지통신 지원 같은 문구도 보였어요. 결국 저는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 최악의 결정이었죠.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지금 마음 속에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나라면 그렇게 쉽게 속지 않았을 텐데. 정말 그럴까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었다면 정말로 다르게 행동했을까요? 그것이 이 사기의 무서운 점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심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부담을 줄이고 싶어 한다는 것, 정부를 신뢰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친절하게 대해주는 젊은이들에게 마음의 문을 쉽게 연다는 것을. 그건 나한테 일어날 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런 함정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어요. 다행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니 여러분은 이미 첫 단계를 피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어떤 치명적인 실수를 했는지,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이런 위험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지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냥 본인 확인이라고 해서 신분증을 줬고 이 화면에 손가락으로 눌러만 달라 해서 눌렀어요. 이렇게 간단한 행동이 제 평생 모은 돈을 모두 잃게 만들었습니다. 너무 쉬웠고 그래서 더 무서웠어요.
제가 그날 대리점에서 했던 실수들을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첫째,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그냥 흔한 본인 확인이라 생각했죠. 그런데 그 직원은 제 신분증 정보로 바로 금융앱에 가입하고 있었어요. 둘째, 휴대폰으로 온 인증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어르신, 지금 문자로 번호가 왔을 텐데요. 그거 불러주실래요? 은행에서도 이런 절차가 있으니까 그냥 불러줬어요. 셋째, 가장 큰 실수로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어르신, 이제 마지막이에요. 은행 비밀번호 알려주시면 할인 적용해 드릴게요. 처음엔 망설였는데 그 직원이 이렇게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이건 그냥 필요한 절차예요. 저희는 공식 대리점이고 모든 정보는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그 말에 안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줬어요. 그리고 태블릿에 서명까지 했죠. 내용도 제대로 안 보고요. 여러분,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누구든 여러분의 모든 돈에 손을 댈 수 있어요. 신분증, 인증번호, 비밀번호. 이 세 가지는 절대 함께 알려주면 안 됩니다. 왜 그렇게 쉽게 속았는지 저도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 그 자리에선 모든 게 너무 당연했어요. 그 직원이 친절했고 공식 대리점이라는 믿음이 있었으니까요. 경찰에 신고하고 알게 된 사실인데 그 여직원은 진짜 직원이 아니었어요. 사기꾼이었죠. 그 공식 대리점도 가짜였고요. 간판부터 내부 시설까지 모두 진짜처럼 꾸며놓은 거였어요. 경찰관 말로는 이런 가짜 대리점은 보통 2주에서 3주만 운영하고 사라진대요. 그 짧은 시간에 많은 노인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후에요. 제 돈은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알려준 정보로 그들은 바로 은행 앱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 돈을 다른 계좌로 보냈죠. 집에 와서 통장을 확인했을 땐 이미 늦었어요. 더 무서운 건 제 이름으로 대출까지 받아갔다는 거예요. 신용등급이 떨어졌고 이제 제가 갚아야 할 빚까지 생겼어요. 정말 슬펐어요. 평생 모은 돈이 이렇게 순식간에 없어지다니요. 남은 건 빈 통장과 부끄러움 뿐이었어요. 딸에게 이 일을 말했을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아버지, 어떻게 그런 걸 모르셨어요? 딸의 말에 더 상처받았어요. 마치 제가 바보가 된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어요. 젊은 사람들도 다른 방식으로 속고 있어요. 다만 우리 노인들이 더 쉽게 표적이 되는 거죠. 제 이야기에서 꼭 기억하세요. 절대로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알려주지 마세요. 첫째, 신분증이나 주민등록번호. 둘째, 휴대폰으로 오는 인증번호. 셋째, 통장이나 카드 비밀번호. 이 세 가지는 여러분의 금고 열쇠와 같아요. 한 가지나 두 가지는 어쩔 수 없이 알려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세 가지를 모두 한 사람에게 주는 순간 여러분의 모든 돈이 위험해져요. 이런 사기꾼들은 저만 노린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가 같은 함정에 빠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사기꾼들이 어떤 말로 우리를 속이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지 곧 알려드릴게요. 그 직원이 물었던 것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하루에 한 번은 들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저만 이런 사기를 당한 게 아니에요. 경찰에 따르면 작년 한 해에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당한 보이스피싱과 대면 사기 피해액이 무려 2,800억 원이 넘는데요. 그것도 신고된 사례만 그렇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길까요? 그건 바로 사기꾼들이 우리 노인들을 특별히 노리기 때문이에요. 김 경찰관은 이렇게 말했어요.
보통 사기꾼들은 10명의 젊은 사람보다 1명의 노인을 속이는 게 더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을 집중적으로 노리는 거죠. 이제 제가 알게 된 몇 가지 흔한 사기 수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걸 알면 여러분은 쉽게 속지 않을 수 있어요. 첫째, 본인 인증 사기예요. 어르신, 본인 확인을 위해 휴대폰으로 온 번호 좀 알려주세요. 이런 말을 듣는다면 바로 의심하세요. 진짜 직원이라도 전화나 문자로 온 인증번호는 절대 알려주면 안 돼요. 둘째, 알뜰요금제 변경 사기예요. 지금 요금제가 너무 비싸네요. 제가 더 싼 요금제로 바꿔드릴게요. 이런 말에 속아 신분증과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마세요. 요금제는 114에 전화했어. 본인이 직접 바꿀 수 있어요. 셋째, 태블릿 공짜 증정 사기예요. 어르신, 오늘 오신 분들께 태블릿을 무료로 드려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이런 선물은 대부분 비싼 약정에 묶이거나 몰래 다른 요금이 추가되는 경우가 많아요. 넷째, 해지방어 사기예요. 지금 해지하시면 위약금이 너무 많이 나와요. 제가 특별히 도와드릴게요.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해지는 고객센터를 통해 본인이 직접 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이런 사기꾼들은 아주 교묘한 말솜씨와 친절한 태도로 우리를 속여요. 심지어 우리 마음까지 읽는 것 같죠. 제가 경찰서에서 만난 박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직원이 내 아들 이름까지 알고 있더라고. 그래서 더 믿었지. 나중에 알고 보니 사기꾼들은 SNS나 인터넷으로 미리 우리 가족 정보를 조사한대요. 어떻게 하면 이런 사기를 피할 수 있을까요? 제가 경찰과 상담사에게 배운 대리점 3대 금기를 알려드릴게요. 금기 1, 절대로 현장에서 바로 결정하지 마세요. 오늘까지만 특별 할인이라는 말에 속지 마세요. 진짜 좋은 혜택이라면 내일도 모레도 있을 거예요. 가족과 상의해보고 오겠다고 말하세요. 금기 2, 본인 명의의 새 물건을 개통하거나 기기 변경을 할 때는 꼭 가족과 함께 가세요. 특히 태블릿이나 새 휴대폰을 권할 때는 더 조심하세요. 금기 3, 비밀번호는 절대로 알려주지 마세요. 통장, 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물어보는 순간 사기다라고 생각하세요.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대부분의 사기를 피할 수 있어요. 우리 노인들이 사기꾼의 표적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예스 대답 습관 때문이에요. 젊은 사람들보다 우리는 아니요라고 말하는 게 더 어려워요. 거절하면 미안한 마음이 들고 상대방이 서운해할까봐 걱정되죠.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단호하게 아니요라고 말하는 연습을 해야 해요. 그게 여러분의 재산과 가족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니까요. 제가 사기를 당한 후 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버지, 아니요라고 말하는 건 결례가 아니에요. 자신을 지키는 권리예요. 이 말이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약한 사람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평생 살아오며 많은 지혜를 쌓았어요. 그 지혜에 이번 영상의 정보를 더해서 사기꾼들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사기 수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제 왜 하필 우리 노인들이 사기꾼들의 먹잇감이 되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진실을 알면 여러분도 사기꾼을 쉽게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젊은 사람보다 우리 같은 사람이 말 잘 듣고 서명도 잘 해주니까요. 이건 제가 사기를 당한 후 경찰서에서 만난 김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에요. 정말 맞는 말이었어요. 사기꾼들은 왜 하필 우리 노인들을 노릴까요? 사실은 사기꾼들이 우리를 쉬운 표적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어떤 점에서 우리가 쉬운 표적일까요? 제가 경찰관들에게 들은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사기꾼들이 우리 노인들을 노리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요즘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해서 따라가기 힘들어요. 스마트폰, 인터넷 뱅킹 같은 것들이 자주 바뀌니까요. 사기꾼들은 이걸 알고 어르신, 요즘은 다 이렇게 해요라는 말로 우리를 속여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친절한 사람들을 잘 믿기 때문이에요. 젊은 시절에는 이웃끼리 서로 믿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을 의심하는 게 어색해요. 사기꾼들은 이런 우리 마음을 잘 알아요.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자녀 말을 잘 따르려 하기 때문이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해요. 자녀분들도 다 이렇게 하세요 라는 말에 약해져요. 사기꾼들은 이 점을 이용해 우리의 경계심을 무너뜨려요. 정부와 뉴스에서는 이런 노인 대상 사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요. 특히 노인들을 무시하는 태도가 문제예요. 어떻게 그런 걸 믿었어요? 라는 말은 피해자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해요. 제가 사기를 당하고 딸에게 말했을 때도 그랬어요. 딸은 화를 내며 어떻게 그런 걸 몰랐어요? 라고 했죠. 그때 정말 부끄럽고 서러웠어요. 마치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사실은 제가 특별히 어리석어서가 아니에요. 사기꾼들이 너무 교묘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우리 마음속 약점을 정확히 알고 노려요. 경찰에 따르면 사기꾼들은 심리학까지 공부한대요. 특히 노인들의 마음을 연구해서 어떻게 다가가고 무슨 말을 해야 경계심을 풀 수 있는지 다 알고 있대요. 예를 들어 우리 노인들은 손해보는 것을 특히 싫어해요. 이득을 얻는 것보다 손해를 피하는 것에 더 신경 써요. 그래서 사기꾼들은 지금 안 하시면 손해예요. 오늘 마지막 기회예요 라는 말로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어요. 또 우리는 권위 있는 것을 믿어요. 저희는 공식 대리점이에요. 정부 지원 사업이에요 라는 말에 쉽게 믿어버려요. 사기꾼들은 이런 말로 신뢰를 얻고 우리 돈을 노려요. 하지만 젊은 사람들도 사기를 당하지 않나요? 라고 물으실 수 있어요. 맞아요. 젊은 사람들도 사기를 당해요. 하지만 통계를 보면 노인들이 잃는 돈이 훨씬 더 많대요.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모은 돈을 한 번에 잃기 때문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을 겁주려는 게 아니에요. 알면 알수록 더 강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사기꾼들이 우리를 노리는 진짜 이유를 아셨으니 그들의 말과 행동에서 위험 신호를 더 잘 알아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누군가 오늘만 특별 할인, 지금 결정하셔야 해요 라고 말한다면 이건 우리의 손해보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을 노린 거예요. 바로 집에 가서 생각해보고 오겠다고 말하세요. 누군가 정부 지원 사업, 공식 인증이란 말을 반복한다면 이건 우리의 권위 있는 것을 믿는 마음을 노린 거예요. 바로 직접 확인해 보겠다고 말하세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나이 들었다고 꼭 사기를 당할 운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평생 살아오며 쌓은 지혜가 있어요. 그 지혜에 이 영상에서 배운 지식을 더하면 어떤 사기꾼도 우리를 속이지 못할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사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족들도 이런 위험에서 보호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사기를 당하고 나서 가장 후회한 것은 돈을 잃은 것이 아니었어요. 물론 돈을 잃은 것도 정말 속상했지만 더 큰 상처는 가족들 사이에서 생긴 신뢰의 균열이었습니다. 딸이 저에게 어떻게 그런 걸 모르셨어요? 라고 했을 때 제 마음은 산산조각 났어요. 평생 딸을 위해 살아왔는데 갑자기 제가 보호받아야 할 어린아이가 된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제가 이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을 가족들에게 알려주면서 오히려 우리 가족의 유대감이 더 깊어졌습니다.
이제 저는 가족의 약한 고리가 아니라 가족을 지키는 보호자가 되었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잘 기억하세요. 먼저, 만약 여러분이 이미 사기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사기꾼들은 전문가예요. 여러분이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너무 교묘해서 당한 거예요. 둘째, 즉시 경찰에 신고하세요. 112에 전화하거나 가까운 경찰서를 찾아가세요. 사기 신고는 빠를수록 돈을 되찾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셋째, 은행에도 바로 연락하세요. 통장 비밀번호를 바꾸고 필요하면 계좌를 정지시키세요. 카드도 마찬가지로 분실 신고를 하세요. 넷째, 가족에게 솔직하게 말하세요. 부끄럽더라도 숨기지 마세요. 가족들은 여러분을 도울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경고해 줄 수 있어요. 저의 경우 처음에는 딸에게 말하기 너무 창피했어요. 하지만 결국 말했고 딸은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저를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경찰서도 같이 가고 은행 일도 함께 처리해 줬죠. 딸 덕분에 제 돈의 일부를 되찾을 수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어르신들의 자존심을 지켜드리는 거예요. 절대 그것도 모르세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런 말은 어르신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겨요.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이제 여러분은 사기꾼들의 수법과 우리를 노리는 이유를 알게 되셨어요.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쉬운 표적이 아니에요.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보호자가 되셨어요. 여러분, 저는 당했지만 여러분은 꼭 안전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배운 내용을 꼭 가족들과 나누세요. 그게 여러분이 가족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일 거예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따뜻한 행복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